예, 그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원래 콜로키엄. 오늘의 주제는 아마 지금까지 주제보다는 가장 아마 대중적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이라도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공매도, 주시장 공매도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 분야 전문가이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빈기범 교수님 박수로 여기서 환영하고요. 자, 이제부터 빈기범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입니다. 자, 지금 발표 시간 한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저렇게 좀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뭐 기존의 제도가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기존의 제도가 아무런 결함이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워낙 이제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미신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타파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저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고 아마도 이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다수결 투표를 하면 거의 뭐 99%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또는 이건 범죄 또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 같고 요게 워낙 아마 여러분들 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뭐 그 방송 뉴스에서도 많이 그 관련된 논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더더욱 이 논쟁이 불거졌죠. 저는 뭐 좀 오래됐지만 2009년도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고 그때는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약간의 그 논쟁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시장 공매도에 관련된 그런 이슈를 다뤄서 뭐 하여튼 주식시장 공매도가 그런 아무런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최근에 또 역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나온 저 보고서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서도 역시 또 뭐 공매도가 상당히 뭐 시장에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다 뭐 이런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이걸로 뭐 몇 개 논문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언론 기고도 몇 편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 공매도가 시장의 자유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용을 하고 지금 있는 법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주가 하락을 유발하느냐에 대해서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뭐 이론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뭐 그 논문도 쓰고 이렇게 뭐 언론 기고도 하고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매도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좀 들여다보고 뭐 데이터도 좀 찾아보고 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제 공매도 논쟁이 있다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게 저고 작년에 있었던 뭐 토론회가 꽤 있었었고요. 그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소위 그 한국투자자연합회라고 거기 대표님이신데 정의정 대표님이신데 그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보통 한투련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공매도 금지 또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일부 투자자 단체가 되겠고 또 오른쪽 사진은 또 국회에서 토론했는데 역시 또 그 한투련 대표 나오셨고 아마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박순찬 작가님이라고 그분이 가장 왼쪽에 나오셔서 그때도 뭐 관련된 토론하면서 저는 하여튼 뭐 공매도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이래저래 좀 많은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해 11월 그 6일이 월요일이고 그 전날인가 전전날 전격 금지가 돼서 거의 뭐 이제 월요일부터 공매도 확 묶이게 됐었고 그때부터 더더욱 그 공매도에 대한 아주 가열찬 논쟁들이 진행이 돼서 아마 최근에도 금융감독원이 그 투자자 대표 측하고 또 학계 일부 몇 분을 모시고 또 뭐 하여튼 좀 심층적인 토론회를 하자 해서 그런 토론회가 개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주식 공매도 이 과정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빌려와요. 그러면 내가 돈 빌려오면 내 계좌에 돈이 찍히듯이 그 빌린 주식이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파는 거예요. 없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서 들고 있던 빌려서 들고 있던지 간에 있는 주식 파는 거지 없는 주식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쇼세일을 공 MT 없는 거 판다라고 하는 저 용어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결함이 있다라고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이제 우리 그 주식 차익 매도로 바꾸는 게 그보다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없는 거 파는 게 없는 게 팔 수가 없죠. 없는 걸 팔았으면 저쪽 산 사람이 주식 달라고 난리가 날 텐데 없는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사서 들고 있던 빌려서 들고 있는 주식 파는 겁니다. 자, 그럼 팔면 현금 들어오죠. 현금 들어오면 그 현금 그냥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금으로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롱숏 이런 게 보통 이제 헤지 펀드들이 하는 롱숏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다른 주식 사는 건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또 규제로 현금 그냥 들고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제도 있고 이게 뭐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그런 거래랑은 뭐가 좀 달라 보인다. 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 주식이 없어서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고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오죠.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팝니다. 그 돈을 판다는 얘기가 그 돈으로 뭔가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차익 매도가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신용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매도하고 신용 매수는 완전히 동전의 양면, 대깔 꼬마리, 완전히 그 쌍대, 그 일종의 뭐 듀얼러티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빌려서 그 주식을 판다는 얘기, 돈을 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빌린 주식으로 돈 사면 주식 공매도 반대로, 완전 반대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그게 바로 신용 매수. 우리 돈 빌려서 주식 많이 사잖아요. 돈 빌려서 집도 사고, 돈 빌려서 자동차도 사고, 돈 빌려서 사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주식 빌려서 판다.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론적으로 또 실제로 주식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돈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사는 게 가능하니까 이건 뭐 굉장히 정상적인 거래고 주식 공매도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자리를 바꾸면 그대로 주식 공매도와 신용 매수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냐 하는 문제에서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우리 뭐 매수하면 주가 오릅니까? 보통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그 있는 돈 말고 없는 돈 빌려서 신용 매수하면 주가 오르나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뭐 우리가 공매도 말고 일반 매도하면 사실 공매도 일반 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주식 파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일반 매도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독 공매도만 주가를 떨어뜨리는가? 명확하지 않죠. 이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악이냐 범죄냐? 주가가 항상 오른다고 선이 아니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적정의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바람직한 주식시장이지 주가 오른다고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소위 이제 펀더멘탈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고 버블이 붕괴가 되면 큰 그 손실과 피해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떨어질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매도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매도가 주로 급등한 주식 이런 데 많이 몰립니다. 또는 그 공시를 좀 게을리 하는 주식 이런 데 좀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어떤 그 뭐 특정 주식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개발한다고 20년째 된 회사가 있어요. 여전히 줄기세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이 공매도가 몰립니다. 최근에 배터리주 소위 테마주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공매도가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면은 공매도가 다시 어떤 그런 버블을 좀 진정시키고 좀 더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주가 떨어뜨리는가 이것도 명확하진 않은데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조작한다 이거죠. 인위적으로 적정 가격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런 이제 주장이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 투자자들 그 투자 집단에서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적정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아래로 끌어당긴다 이거죠. 조작을 한다 이런 얘기. 사실 어마어마한 주장입니다. 그 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주가 조작한다는 이제 범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공매도가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또 기존 많은 연구에서 이런 게 있어. 공매도 금지를 하다 갑자기 허용해도 주가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소위 비포 앤 애프터 비교하는 건데 단지 우리가 뭐 계량경제학에서 통계학에서 전후 비교만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도 않지만 공매도 금지하다 갑자기 허용했던 주가 떨어지더라. 이런 현상이 잘 발견되지도 않지만 그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단지 비포 앤 애프터 비교만으로는 이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게 이제 좀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일종의 사고 실험하면 현실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동일한 주식이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 일부는 공매도가 허용되고 일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따져본다. 근데 현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같은 주식인데 삼성전자 주식인데 일부는 공매도 되고 일부는 공매도 안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친다면 없겠지만 근데 공매도 허용된 주식이 공매도 금지된 주식보다 주가가 더 낮다. 이런 게 관찰되면 어느 정도는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에 약간의 좀 근거는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절대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게 이게 한 주 공매도에서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몇 주를 도대체 공매도로 해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공매도가 허용돼서 낮은 주가가 더 공정 가격일 수도 있죠. 오히려 공매도가 안 돼서 더 높은 주가가 정상 가격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버블이 낀 가격일 수가 있겠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불가능하지만 이런 실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 또는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를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주장만 난무하고 있을 뿐이죠. 근거는 없고. 안 넘어가네. 자 그래서 진실은 신만 알 수 있고 주장과 가설은 난무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이해관계의 근거에서는 주장과 가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특히 이제 많은 주식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요즘 뜨는 배터리 2차 전지 주식이 되겠는데 그 주식이 바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부당하게 떨어지는 사례라고들 많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0만 원 찍고 순식간에 60만 원 수준을 급락을 했고 그때 이제 공매도가 많이 몰리면서 이거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것도 주장일 뿐이에요. 단지 이 공매도 때문에 6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가 들어온 거지. 공매도 때문에 뭐 이게 떨어진 건지 또 60만 원이 정상 가격인지 150만 원이 정상 가격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물론 이 투자자들은 150만 원이 정상 가격인데 공매도 때문에 인위적으로 끌어당겨져서 6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가 들어와서 60만 원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게 정상 가격이고 오히려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버블이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주식 공매도 문제가 증거는 없고 일부 개인 투자자 집단에 굉장히 오랜 동안 제가 아까 2009년에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도 있었던 주장이고 과연 진실이냐 사실이냐 이거를 체크하기에 앞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입증되지는 않은 채 사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좀 그렇게 굳어진 면이 있고 뭐 여기에는 상당히 또 언론이 크게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증거로 좀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 특히 우리 사회과학자 마찬가지 과학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만약에 이제 증거 말고 그냥 그런 의견이 어떠냐로 물어본다면 아마 전 국민의 99% 전부 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거고 그 원인은 아마도 신문 보도가 많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T란 말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숏은 롱의 반대말인데 차변과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 자산이고 대변에 있으면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차변에 있으면 청구권이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대변에 있으면 피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숏은 우리 대변은 부채와 자기자본 어떻게 자본 조달했냐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느냐죠.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자산을 들고 있느냐가 차변에 있습니다. 이 대변의 얘기입니다. 대변. 숏입니다. 숏, 이슈, 라이트 다 같은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다 이슈잖아요. 이슈. 숏 이슈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용어를 주식 차익 매도라든가 주식 신용 매도로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이걸 보고 좀 없는데 어떻게 파는 거냐 이제 기괴하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없는 걸 파는 거 아니다. 일단 빌려와서 물량 확보해 놓고 파는 거기 때문에 사서 들고 있는 거 파나 빌려서 들고 있는 거 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공매도하는 주식을 사든 일반 매도하는 주식을 사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없는데 왜 파는 거냐? 그렇게 치면 우리가 돈 없으면 사질 말아야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는 거죠. 돈 없으면. 없는데 왜 파냐? 그럼 돈 없는데 왜 사냐? 돈을 빌려서 사는 거죠. 돈을 빌려서. 돈 없는데 왜 돈 빌려서 주식 사냐? 반문할 수가 있겠고, 이게 우리가, 저는 그래서 실용 매수를 이쪽 논쟁들이 있을 때 주식 공매도의 반대, 주식 공매수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실용 매수를. 돈 없는데 돈을 빌려와서 팔기 때문에.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남의 거 빌려와서 잘 갖고 있어야지 그건 막 팔아도 되는 거냐? 요게 이제 그 상법상에서 이제 소비 대차의 그 개념이 되겠는데, 빌려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산도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법 제도 관행에 따라 다르게 되겠는데, 자, 우리가 돈을 빌려서 그냥 들고 있을 리가 없죠. 돈을 빌려서 막 쓰잖아요. 물론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빌려서 그걸 팔든 누구 또 빌려주던 난 주던 버리던 화장실 휴지를 쓰던 이건 다 차입자의 마음이고, 어쨌든 나중에 상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거 빌려와서 반드시 잘 갖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갖고 있을 거면 내가 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빌려서 내가 그걸 어떤 용도로 쓰려고 빌리는 거니까 빌려서 가만히 잘 갖고 있어라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남의 집 빌려서 판다든가 자동차를 빌려서 판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가능한 자산이 있고 이제 불가능한 자산이 있는 건데,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금융자산 또는 증권자산은 할 수가 빌려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공매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채권 공매도도 가능하겠습니다. 주식을 빌리면 무조건 파냐? 뭐 이렇게 좀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식 빌린 거 주식 대차 또는 대주를 한다라고 하고, 요게 이제 매도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공매도 또는 주식 그 대차 매도 또는 주식 차입 매도가 되겠는데, 차입 후에 매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대충 그 빌린 물량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뭐 하냐? 빌려서 남 다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내가 2%에 빌려서 3%에 빌려준다. 이런 게 돼요. 그리고 또 기존에 빌렸던 거 변제를 하기 위해서 사서 변제할 수도 있고 빌려서 변제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빌려서 갔는데 내가 돈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빌려서 또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기타 이제 의결권 행사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이고 주가 상승하면 손실이다. 이것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포지션이 없고 공매도만 하면은 이게 맞아요. 공매도만 하면은 그 주가 하락하면 이득이고, 우리 보통 이제 주가 상승하면 우리가 이제 숏 포지션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롱 포지션,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바이 앤 홀드하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득이고 떨어지면 손실이고, 공매도하면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고, 그래서 왜 주가 하락하는데 배팅하는 거냐? 그 굉장히 뭐 시장을 훼손하는 행위다 또는 뭐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공매도 시에 주가 하락하면 이득이 딱 그 공매도 포지션만 보면 그런데, 공매도만 하는 주체는 없죠. 공매도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데, 기관이 예를 들어 조 단위로 막 운용을 하는데 1조 원어치 전체 공매도 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온리 숏 그랬다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대부분은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롱 포지션이고, 일부만 주식을 숏팅을 해가지고 공매도 해가지고 그 숏 포지션 취해서 그 숏을 갖고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 롱 포지션에 따른 그 리스크의 크기를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 보면은 주가 하락하면 이득이고 상승하면 손실이다, 그거 하나만 보면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공매도는 일부에 불과한 거고, 그렇게 볼 때 공매도는 하락에다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 관리 수단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사례로 그 공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 상승했는데도 이득을 보는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 예시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자산 A를 빌려서 그 자산으로 B를 산다. 이거 A하고 B가 이제 교환하는 거죠.
A가 현금이면 현금을 빌려서 그 현금으로 주식 산다. 그 현금으로 부동산 산다. 이게 신용 매수예요. 반대 또 다른 사례를 들면은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현금 산다. 이게 주식 파는 거죠.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일반적으로 요 A, B 자리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A를 빌려서 그 A를 빌린 A를 B하고 교환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식 공매도와 주식 공매수, 신용 매수는 그 아주 대칭적이다. 대깔꼬만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공매도가 다른 사례가 있냐? 자, 외환시장에서 은행이 달러를 자기네가 사서 팔기도 하지만 사서 파는 것만은 부족하죠. 그래서 사서 파는 것 외에도 빌려 파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사서 파는 것만 달러를 자기가 소유한 달러를 파는 거 말고 오히려 빌려 파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보통 그 외연 지점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팝니다. 다시 말하면 달러 차익 공매도를 상당히 자주 하죠. 채권 시장에서 기관이 채권을 공매도 합니다. 채권을 빌려 팔아요. 채권을 빌려 팝니다. 굉장히 자주 있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개념적으로 채권에서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샀다고 하죠.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롱 포지션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채권을 내가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내가 채권을 공매하는 겁니다. 내가 채권을 공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벌써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공매도를 그 채권 공매도를 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느냐 빌리느냐 그 입장 차이에 불과한 건데 돈을 빌려주면은 채권 매입 또는 이제 매입 롱 포지션이고 내가 돈을 빌리면 채권에 대해서 숏 포지션, 채권 공매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차익 공매도가 달러나 채권에 대해서 가격 하락한다든가 무슨 시장 교란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만 왜 유독 그러냐?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개인이 없죠. 다 인터딜러 마켓, 주로 이제 딜러 시장이고 개인 비중이 워낙 큽니다. 거의 70% 60% 되기 때문에 60-70%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이 워낙 많고 그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과 좀 오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깊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한 50%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일반 매도도 있지만 공매도가 전체 시장 거래 중에서 한 5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인 거래고 개인들이 잘 없는 외환시장 채권 시장에서 인터딜러 마켓이지만 딜러들 간의 그 채권 차익 공매도 달러 차익 공매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자, 60년대 뭐를 우리가 뭐 우리 선조라고 하긴 그런데 69년도에 벌써 60년 전이죠. 50년 전. 그때 신용융자 제도하고 신용대주 제도를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신용융자는 돈 빌려서 주식 살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예요. 빌린 돈으로 주식 살 수 있다 이런 거고 신용대주는 말 그대로 대주 빌린 주식 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때 신용융자를 도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1960년대 그 당시에 뭐 6.25 전쟁 나고 한 20년도 안 됐을 그 당시에도 이 신용융자 제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용대주 제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용융자는 주가 상방 압력을 미치고 신용대주 주가 하방 압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벌써 1960년대에 그런 인식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만도 못한 논쟁들이 이어지는 것은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 공매도 폐지하는 건 좋은데 공매도를 폐지를 한다면은 공매수, 신용매수,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것도 같이 폐지를 하는 것이 시장 균형이 맞다. 어떤 그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의 균형이 맞다라고 봅니다. 공매도 폐지하면서 신용 매수까지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것까지 폐지를 하면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는 폐지했고 금지되어 있고 이제 신용 매수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 물론 신용 매수 증권사에서 빌리는 거 한도가 있지 않냐? 증권사에서 빌리다가 안 되면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은행에서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고 뭐 집담보로 빌릴 수도 있고 예금담보로 빌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용 매수는 상당히 뭐 크게 가능한 것이죠.
자,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맨날 통계학 교과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 누구나 다 아는 명제인데 상관관계는 그 삼포도나 상관계수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인과관계는 뭐 갑자기 상관관계가 그 회귀 분석한다고 인과관계가 나올 리는 없죠. 그냥 똑같은 현상을 뭐 이리 보냐 저리 보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도 그 그랜저 인과관계 있지 않냐? 그랜저 인과관계는 말이 그랜저 코잘러티지만은 요건 그냥 단지 그냥 선행 후행 관계죠. 리드 렉 관계일 뿐이지 본질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차 상관계에서 계산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랜저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녁 때 비가 온다. 아침에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죠. 그게 원인이 아니죠. 저녁에 비가 올 걸 미리 예상해서 그래서 코즈하는 거죠. 뭐가? 아침에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의 수가 저녁에 비가 오냐 마냐를 그래서 코즈하는 겁니다. 우산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안 올 비가 오는 거 아니죠. 원인과 결과가 아니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를 미리 예상하고 선행 후행일 뿐입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이 까마귀가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게 이제 우연한 현상을 자칫 인과관계로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그 의미의 오비이락 그 우리 또 선조들의 지혜가 되겠는데 이런 어떤 동시적인 우연한 현상이라든가 순차적인 현상이 인과관계로 오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주가만 올리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미리 선행 그 경기가 후행하는 그런 관계이고 기타 또 우리 경제학의 계량 경제학에서 컴파운드 팩터라든가 내생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오른팔 길이를 왼팔 길이에다가 리그레션 하면은 엄청나게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왼팔 길이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오른팔 길이가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원인이고 주가 하락 또는 부당한 주가 하락의 결과인 그런 인과관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그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 랜더마이즈된 그런 실험도 안 되고, 그 우리 자연 실험,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이것도 안 됩니다.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한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랜저 인과관계 정도는 분석이 되는데, 그거 해봐도 공매도가 주가를 그랜저 인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실제 분석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어디를 표본으로 삼느냐에 따라 좀 그 다르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공매도를 그랜저 인과하지 그 공매도가 주가를 그랜저 인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 그런 실험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그 인과관계에 대한 그 어떤 실증의 근거를 좀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실험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피해를 봤다. 저는 뭐 주장과 가설뿐이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공매도자가 내 재산을 훔쳐갔다는 얘기거든요. 주가를 하방으로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근거를 제시해야지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 재판에서도 주장만 갖고 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 사실이면은 공매도로 처벌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주가 하방 조작,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가 조작은 전부 다 주가 상방 조작이었지 지금까지 주가 하방 조작 사례가 발각된 적도 수사된 적도 법원 판결을 받은 적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내가 80만 원 주식 사는데 이게 150까지 올라갔는데 공매도가 막 몰리면서 내 주가가 60만 원 떨어져가지고 내가 20만 원 손실 입었다. 이거 이제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 거냐? 뭐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건 뭐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증거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이게 뭐 결코 증거가 아니겠습니다. 그 주가 그 공매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고, 자 무차익 공매도는 그래도 이거 문제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 하다 보면은 소위 이제 미수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수거래가 뭐냐면은 내 계좌에 돈이 있어야 사는데 내 계좌에 돈이 없어도 주식을 일단 살 수가 있어요. 일단 사고 왜 그러냐? 결제가 바로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은행 결제가 3시 반 이후로 되듯이 주식시장 결제는 T 플러스 2일 날 됩니다. 오늘 거래한 게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월요일 날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식을 사면은 지금 시간이 4시니까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그 장중에 주식을 사거나 팔았으면 그 결제가 오늘 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월요일 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수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결제일까지 갖다 돈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수가 허용이 됩니다. 요게 저는 무차익 공매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는 뭐냐면은 일단 주식 없는데 일단 팔아.
일단 파는 거 없는데 팔아요. 근데 없는 상태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T+1날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T+1날 가면은 산 사람이 내 주식 달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때까지 주식 없는 채로 갈 수가 없고 영원히 무차입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차입해오는 시기가 조금 늦다 뿐이지 T+1까지 반드시 물량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거 안 갖고 오면은 결제 불이행이고 많은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결제 불이행은 미수도 그렇고 그 무차익 공매도도 그렇고 당연히 그 엄벌을 해야 되는데 무차익 공매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제 불이행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규제의 초점은 여기다가 맞춰서 결제 불이행하면 굉장히 크게 처벌하고 엄벌을 한다. 엄벌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무차익 공매도가 말이 뭐 무차익 공매도고 이게 이제 법에서 금지하니까 불법 공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엄청난 무슨 조작과 교란인 것 같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주식을 파는 시점보다 1초 전에 빌려오면은 차입 매도입니다. 그건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허용되던 차입 공매도죠. 근데 지금 팔고 나서 1초 후에 빌려왔다. 이건 무차입 공매도예요. 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나서 1초 후에 빌려왔다. 이건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그 시간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게 말이 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뭐 이상한 것 같지만 결코 이상하지 않다. 이거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 기관들이 무차익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 신용도가 좋죠. 그래서 T+1까지 반드시 갖고 옵니다. T+1까지 못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른데 뭐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갖고 옵니다. 자, 대차 시장, 대주 시장인데 이제 그 개인들은 주식 빌리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부 그 투자자 그 단체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주식 빌리는데 기관은 조건이 좋고 나는 조건이 안 좋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은행 갔는데 나는 돈 안 빌려주는데 왜 쟤는 빌려주냐? 나는 금리 7% 해주는데 왜 쟤는 금리 3%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은행 가서도 그 개인은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뭐 금리 4% 5% 하더라도 대기업이 돈 빌리러 왔다 그러면은 신용도가 좋으니까 금리 1, 2%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뭐 아주 상식적인 기본적인 그냥 시장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 한도, 만기, 담보 여부, 담보 인정 비율 다 다르죠. 주식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한테 빌려주냐, 기관한테 빌려주냐, 빌려주는 사람이 저 사람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조건을 정하는 이 조건을 정해야 되는 계약, 그 빌려주는 계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처럼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 개인과 기관들 간의 계약 조건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은행에서 모든 금리를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외환시장은 개인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외환시장은 인터뱅크 마켓이라고 해서 외국환 취급 인가를 받은 은행만 그 인터딜러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증권사, 대형 증권사나 대기업도 외환시장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시장에 따라서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개인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축산물 그 도매 시장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냥 축산물 그 도매 딜러들끼리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일종의 폐쇄적인 인터 딜러 마켓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뭐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뭐 다 똑같은 조건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조건의 시장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그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딜러 시장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그 거래소가 있는 그런 시장도 있고 전산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지금 우리 주식 매매 시장은 다 전산화되어 있죠. 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전산화되어 있고 증권을 빌리고 빌려주는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 대차 시장도 전산화를 하면은 무차익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무차익 공매도를 그렇게까지 해서 막아야 될 만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차익 공매도는 빌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그거보다 약간 뒤에 빌려오니까 무차익 상태에서 팔다 보니까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되는 건데 어차피 T+1 가서 결제가 다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 증권 대차 시장이 장외 시장인데 여기를 장내화하자는 얘기인데 전산화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장내화된 주식 대차 시장은 사상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뭐 많은 경우에 뭐 맨날 수기 작성하는 시장은 있을 수는 없죠. 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수기로 작성하는 시장이 결코 아니고 이 IT 강국인데 이 전산을 왜 못하냐 하는 건데 전산화는 하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전산화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냐 뭐 당연히 이런 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주식시장 최악의 범죄는 공매도나 무차익 공매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 배임, 횡령, 분식회계, 풍문의 유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등등 이런 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 피해 큰 피해를 양상하는 그 악성 범죄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공매도나 무차익 공매도가 이렇게 주가 조작급의 범죄는 결코 아니다.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법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지금까지도 사후적으로 적발해왔고 또 사후적 처벌해왔습니다. 법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무차익 공매도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다 못 잡아내지 않냐? 다 못 잡아내죠. 모든 범죄를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주가 조작도 다 못 잡아내는 판국에 어떻게 무차익 공매도를 다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는 잡히고 일부는 안 잡히고 뭐 이런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강력 사건인 살인 강도조차도 100%다 적발되는 것이 아니죠. 살인 강도를 100% 다 적발하자고 온 세상을 다 전산화하자.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게 뭐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될까요? 온 세상을 다 전산화를 해서 살인 강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못하게 다 온 세상을 다 전산화를 하겠다. IT 강국이니까. 그래서 이 주식 대차 대주시장 전산화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편익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차라리 이런 거 할 돈 있으면 국가적인 노력을 들이자면은 지금 주택 매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을 차라리 전산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쪽에 보다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여기 이미 명확한 피해 증거들이 있는 거고 얼마든지 또 전산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고 돈을 들인다면 굳이 이쪽에 들이는 게 낫지. 결코 주식 대차 대주시장 공매도 아무 문제 없고 무차익 공매 아무 문제 없는 거기를 전산화하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지금 하여튼 정부의 행태에 상당히 지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워낙 논쟁적인 거에서 아주 빈 교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빈 교수님의 의견은 코리아 컨센서스 한국 사회가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그 말씀은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빈기병 교수님께서 맨 앞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대칭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같아야 이제 시장이 효율적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땐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가격이 떨어질 땐 빌려서 주식을 팔 수도 있어야 시장이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공매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좋은 제도로 특히나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제도로 도입이 됐던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더 확대시켜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무슨 옵션, 선물 이런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게 당초는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이제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변했고요.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ETF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그 손해를 더 크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매도 제도라는 것도 당초에 그 어떤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혹시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발표를 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 해주시면 제가 답겠습니다. 혹시 줌에서도 질문이 있다면은 예. 채팅창이 보이는군요. 네, 채팅창은 네. 아직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이제 공매도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 불만인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는 왜 기관은 쉽게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은
공매도를 이제 쉽게 못하게 돼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그거에 대해서 빈 교수님께서 외환시장도 이제 접근이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채권 시장도 지금은 접근이 제한돼 있고 그렇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누구나 다 참석하는 시장인데, 주식시장의 일부 기능만이 이제 기관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가 있다면은 그거는 또 이제 왜냐면 개미들은 채권 시장에 아예 참여를 안 하지만 주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요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매도 제도가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 제도로 악용하는 게 이제 나쁘게 되는 것인데, 제도로 악용한다는 게 결국은 주가 조작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아까처럼 무차입 제도라든지 수기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식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주가 조작의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예전에 도이치뱅크 사태도 거의 공매도 아니었나요? 아니 그냥 일반 매도였습니다. 한 일반 매도였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요 공매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이제 개미 투자자고 뭐 주식 투자를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뭐 20년 거의 2000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뭐 부당하게 떨어뜨린 거라면은 결국은 다시 제 가격으로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오히려 저는 장기로 보유를 하는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냥 장기로 뭐 10년 이상씩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빌려줍니다. 대주를 해줘요. 대주를 해주면은 대주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일종의 돈 빌려주고 이자 받듯이 주식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저는 개인들은 웬만하면은 주식 빌려주기만 하지 웬만하면 빌려서 파는 거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 공매도를 굳이 개인들이 나서서 하지 말아라라고 좀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주식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야 기존의 포지션하고 이 공매도 포지션을 섞어서 적당히 상쇄시켜가면서 이제 해칭을 하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런 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나는 주가 하락할 것 같아, 주가 하락에 배팅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 공매도를 한다. 그러다 주가 오르면은 그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웬만하면 좀 공매도를 하지 말아라. 이게 그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거래하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이 거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개인이 지금 주식 공매도를 못 하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 HTS가 있죠. 거기서 내가 주식 사는 거 많이 해봤지만은 그 약간 옆에 좀 다른 메뉴가 있는데, 거기 대주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대주거래 들어가시면 내가 없는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빌려주는 거냐? 그 증권사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어떤 일정 규모 이하 내에서는 그 주식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대량 물량은 못하지 않느냐? 기관이니까 대량 물량을 하죠. 기관은 지금 뭐 아무리 작은 기관도, 기관은 보통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같은 국민연금 뭐 이런 데인데, 국민연금이 지금 자산이 1,000조 원이고 주식시장에 지금 뭐 거의 300조 원, 400조 원 들어가 있는 그런 데가 기관이고, 뭐 우리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이런 데 보통 뭐 다 조단입니다. 그런 데서 공매도 하는 물량하고 개인들이 하는 물량하고 이게 뭐 비교가 안 돼. 그럴 정도 그 정도 물량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정도 물량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도 없어요. 개인의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기관보다 당연히 그 계약 조건이 안 좋게 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도 일단 그 대출 한도가 작죠. 얼마 안 빌려주고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고 뭐 또 뭐 담보 잡는다, 보증 잡는다 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듯이 이 주식 빌리고 빌려줄 때도 저쪽 신용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어떠냐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들이 빌리면 당연히 기관들에 비해서 만기도 짧고 금리도 높고 그 한도도 굉장히 낮고 당연히 개인이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우리 시장 원리로 보면 그게 공평한 거죠. 우리가 은행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다 10억으로 같은 금리로 돈 빌려준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듯이. 자, 두 번째는 공매도로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거가 쉬운 거 아니냐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이게 유독 공매도만 주가를 끌어내리냐? 공매도가 없는 주식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빌린 주식 파는 거기 때문에 사온 주식 파는 거나 빌린 주식 파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일반적인 매도는 못 끌어내리는데 왜 공매도를 끌어낼 수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나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해야 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범죄는 주가 조작이고 그 처벌 수위가 가장 높죠. 그래서 그럴 정도의 그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면 공매도가 그 공매도자는 당연히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당겨 내렸다라는 그런 주가 조작 사범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이치 예전에 도이치뱅크인가요? 도이치뱅크인가? 도이치뱅크가 그 끌어내린 건 그때 ELS 문제 때문에 ELS 그 낙인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끌어내린 일종의 주가 조작인데 그거는 이제 그 공매도가 아니라 일반 매도를 통해서 갑자기 와장창 그 낙인 시점 거기에 맞춰서 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 도이치뱅크가 그것 때문에 뭐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그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럼 역사적으로는 언제 어떤 배경으로 도입됐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어디서부터 그 다음에 그 공매도 이제 지금 주식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했는데 빌려주는 사람의 인센티브는 어떤 건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걸 돌려받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좀 공부를 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빌려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장기 보유하는 거는 그냥 들고 있으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간에 주식을 빌려주면은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빌려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 주식 대차 시장, 주식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빌려주는 측에서 이제 가장 큰 손이 어디였냐면은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국민연금이 이 주식 대차 수수료만으로 1년에 3천억씩 벌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자산으로서 3천억씩 잘 벌고 있었었는데 이걸 또 한 7, 8년 전에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를 주장을 하는 여러 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니네가 주식을 빌려주니까 자꾸 공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그 국민연금이 주식 공매도가 아니라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1년에 3천억 벌 수 있는 것을 포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국민자산을 운영하는 거에서도 별로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역사는 그래서 이건 금융사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가 이제 빌려서 파는 거의 역사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매 숏이라고 하는 게 숏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건 금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 숏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숏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남한테 빌려주면 채권 매수, 채권 롱 포지션이지만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리면 이거 이제 채권 숏이 되는 거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함께 한 건가요? 그거? 예. 주식 시장과 함께 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랑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랑 이론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예, 이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매도 제도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거를 더 하기 위해서 대칭을 주는 예 주는 그러기 건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 뭔가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음. 개선이 되고 시장이 더 효율성이 음. 높아지다가 또 언젠가 부작용이 또 뭐 좀 나타나니까 또 이게 뭐 이런 건 뭐 어디든지 흔한데 좀 탄생 조금 아마 궁금해졌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처음에 은행은 돈을 이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도록 했고 그걸 이제 처분을 하니까 막 그 예금주나 정부가 그 왜 그러냐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은행들이 예금 받아서 자기네 대출 자산으로 돌리는 게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은행의 비즈니스이지만은 처음 은행의 역사에서 은행 처음에는 보관만 하라는 거였고 빌려주지 다시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논쟁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있었던 빌린 거 가만히 갖고 있어라 라는 그런 건데 이제 그게 1930년대 미국 페드 출범하면서 소위 이제 우리 화폐 금융정책에 나오는 그 지준 그 지급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그때부터 이제 정착이 된 거지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상당한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찾아보니까 공매도를 하는 것이 뭐 금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이제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든다. 사실 뭐 제가 이제 마르크스 영적 강의하는데 보통 그런 데서는 금융 얘기할 적에 선물, 옵션, 파생상품, 뭐 공매도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금융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그런 것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그런 그 학술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때문에 소위 이제 프라이스 이피션시가 좋아졌냐, 뭐 그거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연구들은 꽤나 많이 있고 이제 뭐 적어도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좋아진다 공매도 때문에 뭐 그런 연구는 뭐 상당히들 뭐 그 파이낸스 분야 또 탑 저널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숏인데 숏은 뭐 노차 말씀드렸듯이 그 숏은 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 공매도의 본질은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이제 파는 거고 우리가 돈을 빌리듯이 돈을 빌려서 딴 거 뭐 사듯이 숏 자체를 금기시하면은 돈을 빌리지 말라는 건데 돈을 빌리지 못하면은 사실 금융 이 파이낸스 자체가 머니 뱅킹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숏의 숏 자체. 그러니까 숏은 뭐 사실 저는 금융하고 같은 동의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저 구체적인 잘 모르니까 그냥 원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하고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일종의 일반적 주가에서 모든 상품을 다 살 수 있는 미디엄 제너럴 키블러스인 것이고 주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매도를 하는 게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뭔가 하여튼 나쁘다, 국민 경제에 나쁜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인상을 주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을 대표하는 뭔가 그 자본을 대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경제학의 역사에서도 아마 뭐 예전으로 나서 고전학파나 이제 마르크스나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아마 짐작을 해보는데 그게 주식에서 돈으로 가는 거와 주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대칭되기로 같으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센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를 기업이 그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데 그 저 M1 기업을 두드러 패는 게 공매도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있을 때 그 주식을 함부로 못 오르게 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 공시 같은 거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은 좀 게을리하죠. 근데 공매도가 있으면은 언제 훅 공매도가 들어와서 막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자를 위해서 결코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위 이제 마켓 디스플린 그 시장 규율처럼 작동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 주가를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M1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기업의 주가가 꼭 오른다가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적정 주가 그 기업의 기업 가치에 준하는 적정 주가를 신뢰할 만한 가격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단지 그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어떤 포스 또는 동인으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꼭 뭐 아주 나쁜 기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높은 주가보다 낮은 주가가 더 맞는 주가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금지된 나라의 비중이 높나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흔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는 적어도 OECD 관련 적어도 없죠.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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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거의 전체 거래의 반이 공매도예요. 반까지는 아니 한 40% 정도가. 여기서 주가 조작까지 가려면 엄청 규모가 크고 기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큰 손 아니면 그렇죠. 안 예, 되는 예, 예, 예. 그런 생각은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를 갖고 주가 떨어뜨린다에만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주식을 인위적으로 마구 사서 주가를 올린다 해도 이것도 나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뜨린다만 나쁜 짓이 아니라 주가를 올린다도 나쁜 짓이다. 이 억지로 낮은 주가가 맞는데 이걸 높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훼손시키는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처럼 이제 개미들이 이제 공매도를 되게 이제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다르다. 개인들은 어렵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올릴 때도 기관이 더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 떨어져야 되는 정보도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보다 기관들이 먼저 그거를 통해서 이윤을 얻을 그 여건이 더 많이 돼 있다. 아마 이게 불만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과 기관이 조건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훨씬 더 이제 신용 리스크가 크니까 기관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렇죠. 주는 게 요구하는 맞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 공매도는 상당히 단기에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주식을. 예, 주식을 빌리는 건 아무튼 예. 저는 이제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산다 이렇게 안 하고 빌려서 사거나 빌려서 팔거나 네. 예,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거나 돈을 빌려서 주식을 팔거나 그러는데 이제 팔 때는 상대적으로 단기인데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한 달 이내 단기에서는 그렇게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게 붙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액의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만기는 3개월. 예, 보통 지금 시장판 3개월, 3개월까지도 우리가 이제 단기 시장이라고 예, 하는 예, 이제 예, 예. 해서 이제 단기 시장에서 우리가 뭐 CD 시장 이런 거 보면은 예,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예, 예, 예. 실제로는 이제 일일물하고 그렇게 금리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본다면은 이제 금액의 차이는 당연할 텐데 아까처럼 그 조건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지금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좀 뭐 판단이 좀 근데 필요하지 그거는 않을까요? 시장에서 그 거래 양자 간의 결정을 하는 그 계약의 자유, 시장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적인 굳이 제약들이 있으니까요. 제도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둘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인데 내가 예. 재산이 한 200억 된다. 예. 그럼 많이 빌려줘요. 그 증권사에서. 그러면 예, 공매도 개인 공매도에 예. 제도적인 제약은 전혀 없다. 개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그것도 예. 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기관도 기관마다 다 기관이 예. 신용도가 좋은 기관이 있고 예. 신용도가 안 좋은 기관이 있고 규모가 그러니까 큰 기관이 있고 작은 기관이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대차 있으나 시장에서 이게 양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예. 그 장외 시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약의 자유고 시장의 자유지 이게 뭐 무슨 제도가 꼭 이렇게 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개인이라고 만약에 예.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개인이라고 지금 불이익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 은행 정가에. 가서 차별받는 거랑 똑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는 기업이면 더 차별을 받죠. 예, 기업 그-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 정도 돈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 은행 가면 정도 한도도 다르고 금리도 예. 다르고 만기도 다 다른데 그런 차별을 비슷하게 이 주식 대차 대주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비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예,
아주 그 직설적으로 굉장히 그 하니까 오히려 더 저희들 이해가 더 빨리 된 원래 또 이제 주장은 이렇게 하셔야 그렇죠. 이해가 훨씬 더 좀 재밌게 명확하고 하려면. 빨라지죠. 그래서 오늘 김기병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하시고 아마 이 유튜브 채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3월 사회과학회하고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의 원래 콜로키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재상에? 예, 아니 그냥 알아서 서로 계약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안 빌려주는 거지 개인한테.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떼먹고 다 갈지 예, 모르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 진짜 명쾌하게 네. 정리를 잘하시네. 아이고.